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힐링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 쉼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힐링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향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즉각적으로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향기로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을 상태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향기로 나의 내면 세계 바라보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각이라는 것은요, 냄새를 맡으면은 그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대뇌에 이렇게 측두엽 안쪽에 있는 변연계로 바로 연결이 되게 돼요. 이 과일 껍질을 이렇게 까면서 향기가 이렇게 향기 주머니가 톡톡 터지면서 향기를 맡는 것도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오일들 중에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오일들이 있는데 일랑일랑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뭔가 짜증이 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뭔가 보채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냥 향기로움이 벌써 가득 차는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향기와 함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향기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을 보살펴주고 계시는군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그 건강한 상태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강의나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답변이 제일 처음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예요.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를 먹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아니 특히 우리나라가 요새 뭐 완전히 뭐 영양제 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손쉽게 어떻게 보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뭐 식이요법이나 뭐 산에 간다, 뭐 여행을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답변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건강은요 사실은 신체적으로만 건강하다라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와 더불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WHO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세 가지의 건강 밸런싱이 잘 맞았을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이제 건강하다는 것이 완전한 건강이 아니라 이게 몸과 마음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쉬운 예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누구나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 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몸이 굉장히 피곤한 날 쉽게 짜증나고 뭐 이렇게 좀 화도 잘 나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신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사실 뭐 마음도 또 불편하고 네. 반대로 또 마음이 막 또 편치 못하면은 몸에 통증이 실제로 정말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병원에 막상 딱히 가보면 원인도 잘 없고 그냥 네, 뭐 맞아요.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게 이 모든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맞아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건강과 감정을 어떻게 보살피고 챙겨봐야 할까요? 노자의 말씀 중에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우울하고 네. 마음이 미래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평온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으면 우울하거나 불안하기 쉬운데 이렇게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평온하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현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이라던가 아니면은 히어 앤 나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말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네. 뭐 후회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 일이 많고 맞아요. 아니면 막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막 또 긴장하고 일들을 살펴보면 네. 미래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불안해하고 뭐 걱정하느라 사실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계속적으로 놓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나 이렇게 생각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기를 맡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들을 이용하는 네. 거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향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향기를 느끼는 거, 냄새를 맡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감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감각을 통해서 특히 후각을 통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아로마 테라피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듣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로마 테라피의 어떤 원리가 아주 확장의 의미에서 보면 명상의 원리와도 매우 흡사하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명상에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인식하고 감정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상적인 부분들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명상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감각들과 친해지기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로마 테라피는 그것을 향기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후각이라는 것은요. 냄새를 맡으면은 그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대뇌에 이렇게 측두엽 안쪽에 있는 변연계로 바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렇게 대뇌 변연계로 연결이 되면은 이 대뇌 변연계는 감정의 뇌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아하는 테라피 방법 중에 하나가 아로마인데 그 상담 치료를 할 때 아로마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정말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들한테는 아로마 테라피가 뭐지? 이렇게 무슨 방향제나 향수 이런 거랑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 방향용품이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누구나 집에 디퓨저나 네. 뭐 이렇게 룸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다 있으시기는 한데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와 방향용품이랑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혼돈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로마 테라피는요, 향기라는 뜻을 가진 아로마와 치유라는 뜻을 가진 테라피의 합성어로서 향기 치유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향기 치유라는 거는 사람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전체 건강 밸런스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연 치유 요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사실 식물에서 그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식물 그리고 양리적인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만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라벤더라던가 이런 허브예요. 허브인데 향기가 나고 양리적인 성분이 있는 라벤더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여긴 샌다루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지만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이게 되게 우리 한의학이랑도 매우 흡사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의학을 보면은 한의학 같은 경우는 보통 약재를 향을 맡기보다는 이렇게 달여서 먹거나 뭐 환으로 조제해서 먹거나 하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신체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더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향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재와 좀 비슷할 수도 있겠죠. 서양의 한약재라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명 허브라고 하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서양의 한약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근데 향기로 맞기 때문에 신체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 그리고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향기로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원리로 그렇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파도와 바다와 많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깊은 바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파도인데 이 파도를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의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감정적으로는 다른 식으로 발휘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흔히 이제 아이가 막 뭔가를 장난을 치거나 잘못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혼내게 돼요. 그게 정말 아이가 미워서일까요? 그렇죠. 아이가 걱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엄마는 그 마음이 밑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짜증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음이 잘 보이려면 감정이 잠잠해지면 마음을 좀 잘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로마 테라피는 특히 향기 요법은 이렇게 대뇌의 그런 변연계와 연결이 돼서 감정의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파도와 같은 감정을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로마 에센셜들의 향기를 이용해가지고 나의 이렇게 요동치는 파도의 감정을 컨트롤해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우리의 마음이 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또
다시 이렇게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 화가 났던 마음들이나 뭐 섭섭했던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안정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에센셜 오일로 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센셜 오일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오일을 쓰고 나니까 감정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라는 네.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에센셜 오일들이 감정과 영향에 미치는 네. 영향들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라는 것을 뒤에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네. 사용해서 많이 바라보게 돼요. 아, 정말 우리가 흔히 이제 아로마 테라피 하면은 네. 요 에센셜 오일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 나의 내면의 네. 카드라는 거는 또 정말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네.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는요, 호주의 자연 치유사이자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이신 제니퍼 제퍼리라는 분이 이제 아로마 테라피 상담을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42장의 카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어떻게 쉽게 보면 타로 카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타로 카드 딱 보는 순간 저거 타로 카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카드들은요, 각각의 에센셜 오일이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군요.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 레몬이라고 써 있네요. 네. 레몬도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이제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 카드 보이시나요? 네, 프랑킨센스인가요? 네, 프랭킨센스는 호흡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서 네.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긴장과 불안을 완화해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프랑킨센스 오일을 이렇게 네. 뭐 명상하거나 네. 기도할 때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랭킨센스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이 호흡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이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긴장과 불안을 완화해주고 긴장과 불안이 완화가 되면 명상이나 기도에 집중하기가 더 쉬워지기 네.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생님 이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는요, 저는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고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42장이요? 네, 42장. 42장의 카드를 이제 쫙 펼쳐놓고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고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림을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처음 사용할 때는 그림을 보고서 끌리는 그림을 선택해서 그 그림이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그림에서 생각나는 것이나 또 연상되는 감정들을 좀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픽하고 하는 거는 타로 카드랑도 또 비슷하고 네. 또 이렇게 해석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 그림 치료와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를 오늘 소개해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네. 정말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맞아요. 어떠한 마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사이트 카드를 통하면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 카드는 에센셜 오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의미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인사이트 카드를 소개해드리고 감정을 바라보는데 활용을 하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우리 이 인사이트 카드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자화상이네요. 그렇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이
반영된 모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투영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이랬구나. 아, 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네. 이런 부분에 위로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내 마음의 상태도 이제 조금 리딩해 가면서 거기에 네. 맞는 처방을 또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해주신다는 거군요. 인사이트 카드의 매력이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카드를 고르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해당되는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네. 조금 다시 어떤 우리가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뭐 다른 카드들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저는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지금 분홍색 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되게 끌렸었어요. 네. 그건 어떤 의미를 하나요? 로즈는 네. 장미에서 네. 추출한 오일이에요. 네. 로즈 카드의 이제 모든 카드의 해석은 이렇게 내가 감정의 상태가 나쁠 때 그리고 감정의 상태가 좋을 때와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측면이죠. 두 개 다 리딩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렇게 내가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부터 아니면 다른 것들에서부터 상처가 있을 때 이제 로즈, 네.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을 할 때 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뭐 남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애정을 쏟는 모든 것들을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마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잊기가 쉽죠. 네. 그래서 이 로즈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사랑과 상처를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로즈 카드의 긍정적인 부분은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좀 점점 더 이렇게 사랑이 많고 네.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로즈 카드의 의미이고요. 로즈 에센셜 오일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는 오일.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네.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네. 이제 승화시켜라 이런 의미군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소정님께서 이렇게 보신 게 사실은 맨 위에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눈에 네. 띄신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고를 때 제가 이렇게 흔히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그쵸. 42장의 카드를 전부 다 펼쳐놓고 그림을 고르게 해요. 그런데 상담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림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뭐 한두 번이나 뭐 진행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뒤집어서 고르게 돼요. 아, 뒤집으면 다 똑같은 그림 아닌가요? 네. 뒤집으면 다 똑같은 그림인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카드를 고를 수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연결 통로네요. 맞아요. 무의식을 반영하는 연결 통로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뒤집어 놓고 고르게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뭐 전문 같다, 뭐 타로 같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여러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일부러 고르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고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좀 자기적인 의도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상담에 이렇게 내용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그림을 보고 고르셔도 좋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는 이렇게 뒤집어서 고르시는 게 더 조금 더 효과적인 상담을 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네, 어떤 판단도 이제 배제하고 나의 무의식을 한번 투영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혹시 그 인사이트 카드로 이렇게 치유를 하시면서
재미있었던 사례나 네. 기억에 남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눈에 띄었다라고 하시는 로즈 에센셜 오일에 관한 것이에요. 아, 예. 제가 이렇게 로즈 인사이트 카드 상담을 할 때 카드를 이렇게 딱 골랐는데 카드를 고르게 되면 제가 이제 상담 시에는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향기를 맡아보세요 하면서 해당이 되는 에센셜 오일을 향기를 맡게. 아, 예. 그런데 이 내담자분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로즈 향을 맡자마자 저 이 향기가 너무 불편해요. 막 좀 속이 울렁울렁하고 조금 이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네. 이 향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상담을 할 때는 내 상담이 잘못되었나? 네. 이분이 필요하지 않은 오일을 고른 것인가? 라는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의심을 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림을 보고 골랐고 그 향이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의미가 되게 깊었던 감정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로즈 에센셜 오일, 로즈의 카드를 골랐는데 로즈 에센셜 오일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속에 되게 상처가 깊고 누군가를 굉장히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네. 때문에 스스로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로즈 향기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상처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 직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향기의 가장 큰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향기는 좀 무작위적이에요. 네. 이렇게 향이 올라왔을 때 내가 맡고 싶지 않아. 네. 이렇다고 해서 안 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향을 어쩔 수 없이 맡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향이 끝까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로즈 향을 아주 조금만 넣고 다른 오일들로 그 향을 덮어서 이렇게 향수나 아니면은 로론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들어온 피드백들이 있어요. 네. 어떤 피드백이었냐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자기가 정말 속으로 너무너무 미워하던 분이 있었대요. 네네. 근데 이분을 이렇게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왜 나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로즈 오일은 마음의 상처를 녹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녹이는 오일이에요. 네. 정말 로즈 오일의 효과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녹은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일시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좀 마음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명상이 됐든 뭐 아로마가 됐든 저는 좋은 치유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을 바라보는 도구, 감정을 바라보는 도구로 아로마 테라피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은 마음을 바라보는 도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칼라 테라피도 있고 사운드 치료도 있고 명상도 있고 그 어떤 방법들도 마음을 바라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의 감정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한번 에센셜 오일들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인사이트 카드는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도구이지만 네. 여기 시청자분들은 오늘 처음 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해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아로마 테라피, 향기 치유를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먼저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오일은 여기 있는 이렇게 스윗 오렌지 오일. 네. 정말 오렌지는 네. 아주 많이 익숙한 과일이죠.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시지 네. 않으셨을까요? 네. 오렌지를 먹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껍질을 까야겠죠. 네. 이 오렌지와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은요, 에센셜 오일이 향기 성분이 과일 껍질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일 껍질을 이렇게 까면서 향기가 이렇게 향기 주머니가 톡톡 터지면서 향기를 맡는 것도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사실 오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껍질을 까서 이렇게 향기가 톡톡 터져요. 네. 이 말씀만 하셔도 사실 이게 네. 우리가 이 상상으로 네. 이미 테라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에 조금 침도 고일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오렌지 향기는요, 달콤한 과일처럼 향기도 달콤함을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달콤함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사탕이요? 사탕, 과자,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이런 네. 달콤한 것들이 우리가 기분이 조금 꿀꿀하거나 네. 우울할 때 쉽게 먹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먹음으로써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렌지 오일은 향기를 맡았을 때 이 달콤한 향이 좀 즉각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네. 기분이 좋게 해주는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향기일 수도 네. 있겠네요. 즐거운 감정들은 언제나 좋으니까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렌지 오일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격도 또 매우 저렴하다라는 거가 있고 제가 이제 오렌지 의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해드릴까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또 흔히들 많이 드시는 이 그레이프 프루트, 네. 자몽이라고도 하죠. 네. 네. 자몽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이어트 네. 과일로도 맞아요. 많이 먹어요. 맞아요. 디톡스를 해준다, 지방을 분해해준다 이러면서 이런 자몽 과일을 먹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레이프 프루트 에센셜 오일은요. 신체적으로도 디톡싱 효과가 있지만 감정적 디톡싱에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감정적 디톡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자몽 향기를 맡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좀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 네. 좋은 정말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귤 친구. 제가 이제 시트러스 계열들은 이제 흔히들 보실 수 있는 과일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시트러스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다린이라는 오일은 귤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그러니까 오렌지랑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오렌지랑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해요. 네, 기분을 좋게 네. 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오일인데 제가 만다린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오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 이렇게 조금 예민한 아이들 중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어딘가 불편할 때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민하면 배가 아프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만다린 에센셜 오일을 아이들이 쓰는 오일이나 아니면 로션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복부 마사지나 아니면은 발을 만져주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손길도 느끼고 그 만다린의 향이 아이를 편안하게 해줘서 이런 이유 없는 배앓이 같은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과일하면 저는 레몬이 생각나는데요. 네. 레몬은요. 레몬 향기 어떠세요? 레몬 새콤하고 상큼하죠. 네.
제가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이렇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기가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오렌지나 만다린은 조금 달콤하고요. 그레이프프루트의 오일은 이렇게 조금 좀 시원하고 네. 신선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레몬은요, 약간 톡 쏘고 네. 새콤한 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기를 약간 정신이 살짝 번쩍 드는 향이라고. 아, 정신이 이야기를. 번쩍 드느냐. 네. 그래서 제가 레몬 향을 어떨 때 쓰면 좋은지를 봤더니 레몬은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들떠 있을 때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 들떠서 내가 지금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 레몬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내가 좀 주의를 놓치고 있을 때 그렇죠. 주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오일이기도 하네요. 주의력을 기르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오일들 중에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오일들이 있는데 이런 오일들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네. 뇌를 활성화시켜서 주의력을 주는 오일이라고 한다면 레몬 오일은 내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주의력을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오일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오일을 이렇게 블렌딩해서 스터디 블렌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해요. 아, 그럼 뭐 오렌지, 레몬, 스터디 블렌딩을 레몬하고 바질하고 로즈마리. 아,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블렌딩해서 스터디 오일이라고 지칭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마저 이렇게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라임 에센셜 오일은 네. 모히또에 들어가는 라임이에요. 네, 네. 이 청량한 느낌이 좀 우리가 즉각적으로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고 시원한 느낌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시트러스 계열 중에서 소개시켜드릴 오일은 베르가모트. 아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제일 네. 사랑하는 오일이에요. 저도 베르가모트 오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베르가모트 오일은요, 일반적인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시트러스 계열과는 다르게 네. 시트러스 특유의 상큼함, 달콤함, 그리고 거기에다가 꽃향기가 함께 더해져 있는 향기예요. 네. 그래서 베르가모트 오일은 고급 향수 업계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면서도 꽃향기는 좀 사람을 좀 이완시키는 네.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고 이완시키는 향기가 내가 이렇게 감정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발산하고 그 감정들을 잘 발산하면서 좀 삶의 열정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오일이에요. 아, 정말 뭐 향기 하나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감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을 많이 추천을 네, 하는데 네. 우리가 거부감 없이 쉽게 맡기도 좋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베르가모트 오일을 조금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대표적인 스트레스 계열의 오일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 저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은요, 사실 향기 요법이기 때문에 향으로 맞는 게 이제 가장 네. 크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손바닥에 네. 오일을요,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딱 기울이면은 똑 하고 떨어져요. 아, 네. 그렇게 원액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게 돼요. 손바닥을 비비게 되면은 손바닥엔 저의 체온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체온과 에센셜 오일이 만나서 이렇게 내 손이 디퓨저가 돼요. 아,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액을 이렇게 직접 사용해도 되냐라고 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고농축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액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요, 자극이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손바닥은요, 저희의 피부들 중에서 조직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바닥에 한해서 자극이 없는 오일들만 이렇게 원액을 사용해서 비빈 다음에 이렇게 깊게 호흡을 하시면은 네. 가장 손쉽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나 피부가 좀 유난히 얇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바닥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티슈나 아니면은 요런 앞에 제가 이렇게 오늘 펠트볼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펠트볼에 이렇게 똑 떨어뜨려서 방 안에 놔둔다던가 아니면은 차 안에 놔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흡입법을 실행하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베개나 이불 베딩에 네. 이제 뿌려서 네. 사용하시라는 것도 많이 권유해 드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특히 이제 좀 수면에 도움을 주고 이완을 시키는 오일들은 베개 끝에 네. 베개에 이렇게 얼굴이 닿는 부위에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게 또 향이 너무 강해서 네.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이래서 베개 끝이나 아니면 이불 끝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이렇게 방이나 거실에 이렇게 공간 구석에 네.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들을 아.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 또 디퓨저도 많이 나오니까 전기 디퓨저를 또 사용하시는 방법도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전기 디퓨저에 사용하셔도 네. 되고, 뭐 가습기에 그러니까 아로마용 가습기에 사용하셔도 좋고, 네. 또 저는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냐면 이제 로션 같은 데다가 이제 한 방울 정도 해서 그냥 뭐 인공 향수 쓰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네, 맞아요. 또 그렇게도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까 우리가 베개님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숙면, 네. 깊은 잠을 다들 너무 못 자셔가지고 네. 문제인데, 우리가 이완에 도움을 주고 네. 불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 뭐가 있을까요? 이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오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라벤더 오일이에요. 네, 네. 라벤더 오일은 에센셜 오일계의 엄마라고 네. 불리워요. 다들 이렇게 엄마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편안하게 해주고 포근하게 해준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라벤더 오일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호흡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목욕법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소금이거든요. 네. 요거 핑크 솔트이기는 한데 집에 있는 천일염이라면 어느 거든 괜찮아요. 아, 네. 제가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있는 맛소금만 아니면 된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솔트 같은 경우는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에센셜 오일은 기름인데 우리가 반신욕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물은 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아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는데, 소금의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물과 기름을 섞어주게 돼요. 아, 네. 그럼 소금에 어떻게 섞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고, 한 번 사용하실 때 한 5방울에서 한 최대 10방울. 욕조가 집안마다 네. 크기가 다 다르니까 5방울에서 6방울 정도를 한 소금 밥 숟가락 정도로 이렇게 한 큰 스푼으로 같이 이제 물에다가 섞는다는 말씀이시군요. 한 숟가락에서 두 네. 숟가락 정도 사용해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조급한 감정이라든지 네. 무거운 감정에는 우리가 뭘 활용을 해야 되죠? 조급하고 무거운 감정에는 저희가 이제 감정을 이야기를 할 때 조급한 감정과 무거운 감정은 같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일을 사용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다 함께 사용했던 감정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는 방법들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연습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급할 때 가장 좋았던 오일은 네네. 일랑일랑 오일이에요. 일랑일랑이요? 네. 우리가 흔히 그걸 최음 오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아마도 그런 별명이 붙
같은 것은 네. 일랑일랑 오일의 이완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네. 긴장된 것을 이완시켜주는군요. 풀어주는 오일이죠. 그래서 일랑일랑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뭔가 짜증이 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뭔가 보채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에요. 아, 그럼 뭔가 마감을 앞두고 막 시간이 없어서 네. 막 분투를 다툴 때 우리가 일랑일랑을 활용하면 좋겠군요. 네. 그런데 이 일랑일랑 오일은 이완 효과가 굉장히 큰 오일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한 방울 내외로 이렇게 네. 사용을 해야겠군요. 네, 에센셜 오일은 정말 식물의 고농축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오늘 이렇게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오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마구 많이 네. 다량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정말 적정량을 사용하셔야지 네. 내 몸과 마음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라벤더가 수면에 도움이 된대 이래서 라벤더를 막 과량 사용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량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 너무 어지럽고 맞아요. 머리가 아프면서 맞아요.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적정량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늘 선생님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귀한 얘기 해주시고 향기로운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향기로운 아로마와 함께 내면 여행 세계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벌써 향기로 가득 차서 행복함이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한 여러분들도 나에게 적합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